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반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반기 주요 성과로 영종 지역 통행료 폐지와 행정체제 개편을 끌어낸 점 등을 꼽았습니다. 후반기에는 경인전철 지하화 등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유정복 시장. 지난 2년 동안 지역의 여러 수건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폐지와 서울 9호선 직결 등을 꼽았습니다. 인천발 KTX와 GTX, D와 2노선, 서울 5호선 연장 등 교통 현안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가 아주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선도 사업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총력 집중해서 경인전철 지하화,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것을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천시 주도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한 뒤 정부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건의한 게 대표 사례입니다. 또 검단구와 영종구, 제물포구를 신설하는 행정체제 개편도 지방정부 주도로 행정체제를 바꿔낸 첫 사례로 꼽힙니다. 전반기에 오랜 수건을 해결했다면 후반기엔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탑10 시티의 핵심이 투자 유치입니다. 지금 후반기에 이 부분이 정말 강력하게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탑10 시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한편 최근 3차 공모가 불발된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센티브 확대와 공모 조건 완화 등을 논의 중입니다. 유 시장은 4차 공모마저 실패한다면 5차 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공모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잘 된다면은 좋겠고, 그게 안 됐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5차 공모까지 가는 건 아니다. 제 생각은 그때는 다음 단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 시장은 또 후반기엔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저출생 정책에 이은 인천형 주거 정책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민선 4기 인천 교육도 임기 절반이 지나면서 이제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는데요. 특히 읽기, 걷기, 쓰기를 뜻하는 도교육감의 핵심 정책 이커스 교육은 생각보다 성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 성공 시대의 새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이커스 프로젝트. 읽기와 걷기, 쓰기를 중심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커스가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인천에선 그동안 10,000명이 넘는 시민 저자가 탄생했고 1,400여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나선 도성훈 교육감은 일커스 교육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물론 다 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눈앞에 그런 계량화돼서 나타내는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학생, 시민,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 시민들, 최근 첫 발을 뗀 유보 통합 정책에 대해선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의 첫 실행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예산과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교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법률 보완 등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성을 비롯해서 보완해야 될 입법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편 후반기엔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 성공 시대의 새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엔 모든 초중학교에 스포츠 교육을 지원하고 이듬해인 2026년엔 고등학교까지 예술 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돕는 권역별 결대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AI 융합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견제와 감시 등을 수행할 인천시의회는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의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정혜권 의원이 선출되는데요. 정 의장은 협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 선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정한 정혜권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38명. 투표 결과 찬성 36표, 무효 2표로 후반기 의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정당, 나이, 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부의장 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 제1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선옥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호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두 부의장 모두 남동구가 지역구로 전반기 때 각각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강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인천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치른 인천시 의회는 오는 3일까지 상임위원회 등 모든 원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민선 8기 기초단체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죠. 문경복 옹진 군수는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문 군수는 4년 만에 결실을 맺은 백령도행 대형 여객선 도입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장봉 연도교 건설 사업을 꼽았는데 임기 내에 성과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문경복 옹진 군수. 문 군수는 지난 2년간 지역 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선 방문 시 여객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평 항로에 전국민 동일 요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3월 연평도에 시범 도입해 전년 대비 방문객의 7%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섬 주민에게 오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령도 주민들의 수건인 백령항로 여객선 도입 사업도 4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옹진군은 백령도에 대형 여객선을 투입하기 위해 8번이나 공모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9번째 공모에서 한솔해운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27일 최종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2,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엔 승용차 20대 이상 또는 2.5톤 탑차 2대를 실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 8일 날 이 자리에서 협약식을 하기로 했고 언제쯤 운행하냐 하면 협약한 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8일 날 협약을 그날부터 34개월 이전에 운항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장봉 모도간 연도교 사업을 꼽았습니다. 공항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추진 등도 남은 임기 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구수는 또 후반기엔 영흥 에코랜드 개발 등 지역별 중점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정헌 중구청장이 후반기에는 글로벌 융합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일 한중문화관에서 취임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주요 성과와 후반기 구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는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GTX D2 노선 확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종은 자생력을 갖춘 미래산업도시로 성장시키고 원도심은 재물포 르네상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만수천 복원사업, 민선 8기 남동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만수천 복원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며 또 한 번 사업 당위성을 강조했는데요. 소하천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남동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만수천 복원 사업.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열고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박종효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만수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사업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을 마쳤습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효 청장은 만수천 복원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사업 당위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소하천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하천 지정을 위한 용역 예산 일단 저희가 세워서 절차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하든 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면은 시작을 해놔야 이제 끝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소래 관광벨트 조성 역시 박종효 청장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꼽힙니다. 소래포구 해안가에 레일바이크를 건설하고 한강에서 소래를 잇는 관광백길을 조성하는 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 박종효 청장은 해오름 광장과 송도 람사르 습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래포구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환승객 환승 투어 프로그램에 저희 남동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모래내 시장을 거쳐서 소래까지 가는 그 환승 투어 프로그램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공항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 2년간 주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엔 제2경인선을 포함한 지역 교통망 구축 등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설립이 좌초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국회의원실이 주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학령인구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교흥 의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루원시티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주민 간담회. 대강당을 꽉 채운 주민들은 학교용지 복원을 촉구합니다.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오피스텔 부지가 당초 학교 용지였던 만큼 오피스텔이 아닌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등교 문제로 이사도 고민하고 있다며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지금 아직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또 중학교도 없으니까 그것까지 미래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사를 해야 하나? 여기에 입주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사를 가야 하나? 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과밀 학급도 우려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추산한 해당 부지의 예상 학령 인구는 2028년까지 237명.
인근 봉수초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2028년까지 루원시티 전체에 460여 명의 학령 인구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추산한 학령 인구를 더하면 과밀 학급을 넘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비 초등학생 인구가 지금보다 400명 이상 더 증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에 협의 의견으로 왜 반영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담회를 연 김교훈 국회의원도 주민 의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예상한 학령 인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관 심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교육청에서 이제 학령 인구를 따져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 루원시티에는 학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해달라라고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이날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루원시티 학령 인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건립을 검토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두고 계양구와 서구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서구는 계양구의 삭발식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여 머리를 미는 사람들. 삭발식을 지켜보던 일부 주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난 1일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계양 지역 구의원과 사회단체장 등 약 30명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 유치를 촉구하며 집단 삭발에 나섰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윤환 구청장은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화예술회관을 서구에 배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삭발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전혀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유치될 수 있다는 청청 농락과도 같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이유 중에는 특정 지역의 분구와 관련하여 소물의 개념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검단 분구를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선물로 주려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 계양구와 서구는 저마다 구민 서명운동을 하며 유치전에 나선 상황으로 계양구는 지난 5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약 16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계양구가 내세우는 문화예술회관 입지는 계양 아라온으로 계양구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계양 아라온의 배우 시장은 66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환 구청장은 접근성과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양 아라온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양 아라온은 계양역에서 도보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최상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가액도 감정평가 기준 평당 125만 원으로 북부권의 어느 지역보다 우월한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문화예술회관 유치와 관련해 균형 있는 행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인천시 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유치 홍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용역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구청장이 시청 앞 삭발식에 나서는 등 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문화예술회관 유치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끝내기 위해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죠. 최근까지 3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모두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모 조건을 바꿔 또 4차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모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이른바 4자 협의체는 최근 3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던 겁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차 공모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 인천시도 우선 4차 공모를 통해 매립지 종료 현안을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대체 매립지 공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곧 4차 공모 사업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4자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4차 공모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공모 조건을 바꿔도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지켜달라는 시장님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해서 공모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겪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3차 공모가 실패한 가운데 한하진 환경부 장관의 발언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한 장관은 지난 5월 기자 간담회 중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3회 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이순학 시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매립지 연구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장관이 독단적으로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 장관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생각은 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 대신 전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공약대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